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사기죄로 이제 송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건이 있는데 10월 5일 날 이제 불구속 구공판이 있었고 11월 30일에 선고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놈은 저에게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요. 뭐 이제 그놈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. 이제 저한테 이제 피해를 입힌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지금 이제 3분의 1이 채 안 되는 돈이 마련이 되어 있다. 그리고 뭐 한 10월 말까지 해서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를 마련하겠다.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한 3분의 2 정도 금액을 준비하고 이제 저를 만나러 오겠다라는 거예요. 4년 반이 걸렸거든요. 4년 반이라고 한 시간 동안에 이제 3분의 2는 커녕 10분의 1에 대한 금액도 단순 1000만원, 2000만원도 주겠다라는 얘기를 안 하던 놈이 이제 와서 이제 돈을 마련하고 이제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근데 그것도 3분의 2에 대한 금액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, 지금은 여전히 그놈이 세체해로 저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. 제가 이제 제 변호사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? 전액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아예 1도 합의해 줄 생각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. 왜냐? 뭐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준비해서 오겠다라고 하는 건 이미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, 지금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간을 보고 이용하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돈 적게 드리고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구속 안 되려고 하는 개수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저도 동의하고요. 그리고 뭐 나중에 뭐 공증을 쓰고 뭐 연대 보증인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 아무 의미 없다라고 변호사는 제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런 거 해가지고 다시 미사 걸어가지고 지급명령 신청해 본들 가해자가 배째면 안 주면 끝이라는 거죠.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법은 되게 허술해서 가해자들, 사기꾼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가기가 너무 쉬운 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. 그리고 이제 그놈은 이런 거죠. 그놈은 잠실에 아파트가 있어요. 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죠. 아파트 팔아서 갚겠다고.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죠. 무슨 얘기냐? 돈이 있는 거예요. 돈이 있으면서도 안 갚는 거죠. 안 갚는 거고, 이래저래 이제 법원에서 재판장에서 만날 정도까지 왔는데도 지금도 수작을 부리고 잠벌이 굴리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사기꾼들의 수법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. 참 무서운 얘기죠.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겪지 않아야 될 일인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이와 유사하게 겪더라는 겁니다. 뭐 아무쪼록 저는 어떤 식으로든 그 피해 금액이 상당 부분이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가 있고, 또 하나는 그 상대편 그놈을 악랄하게 끝까지 괴롭히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실질적인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피해본 금액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죠. 하지만 그것 또한 제가 선의를 가지고 그놈에게 다가가면 그놈은 제 선의를 또 악용하고 이용하고 또 재단하는 게 그런 놈들의 특성이더라고요. 제일 좋은 건 사람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.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나간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. 빌려줬다, 투자했다, 그런 걸 특히나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믿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. 믿으면 다 여지없이 다 한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믿냐고. 세상에 1억, 2억, 3억, 5억, 10억 절대 적은 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.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지 못할 돈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냉정하게 사람들을 봐야 되겠습니다. 특히나 동거래는 하면 안 되겠다.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지인들 간에도 동거래는 안 하는 게 낫다. 그리고 정말 뭐 투자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삼성증권, 뭐 신한금융투자, 뭐 이런 확실하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곳을 통해서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, 아니면 뭐 부동산들 이런 것들 뭐 공인중개사를 끼고 적법한 방법 안에서 거래하는 것들, 뭐 이런 것들이 확실한 거죠. 뭐 공모주 투자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. 근데 애매모호하게 막연하게
뭐 하는 것들은 다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준다. 10% 수익을 보장해준다. 가짜다라고 보면 거의 맞다라는 거죠. 세상에 10%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업이 몇이나 되겠습니까?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, 삼성전자, 대기업들도 영업이익 10% 내기 어렵습니다. 그게 현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, 사람 믿을 게 못 된다. 사람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존재다. 돈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사람은 거짓말한다. 그래서 사람을 너무 끝까지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. 사람은 의심 또 의심하고 계속 확인 또 확인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당신을 가장 잔인하게 완전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최측근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, 얼마나 힘든 건데, 쉽게 뭔가를 이루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뭐 사기죄, 뭐 투자, 뭐 이런 것들 더 유의하고 더 조심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지, 얼마나 내혹하고 얼마나 막막한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더 엄청난 경제 충격, 위기, 쇼크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. 온 동네 사방에 공실천지입니다. 너무 많이 비어있다라는 거죠. 앞으로 1,000만, 2,000만, 3,000만 원 가지고 10억, 20억짜리 상가를 사는 시대도 열린다고 합니다. 물론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닌 거고요. 정말로 그걸 가지기 위해서 피나 노력을 해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그게 가능하겠죠. 산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데, 얼마나 힘든데, 얼마나 막막한데 그냥 되는 게 있냐? 그냥 되는 거 없다라는 거죠. 그리고 신중하게 조심 또 조심하고 대비 또 대비하면서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래저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성사까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, 사는 게 참 힘들다는 거, 어렵다는 거.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소시민들이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큰 비법은 뭐다? 기다리는 거, 인내심. 내 경쟁자보다 내가 더 오래 기다리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경쟁자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. 알아서. 내가 공격하고 피해를 입히고 안 해도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몰락한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에게 음해하거나 남을 괴롭히려고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저 남보다는 내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고 묵묵히 내 삶을 챙겨 나가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.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안전해지길 바라고 괜찮아지기를 정말 바랍니다. 그러기 위해서 함부로 누군가를 믿지 않고 함부로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사람 믿지 말고 의심 또 의심하고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